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증권 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이 시작됐지만 금융사와 투자자 간 이견이 커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분조의 조정 결과를 투자자들이 받아들일지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피해 본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곧 대표 사례에 대한 결정이 되네요. 네. 그 당시 피해 본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제 추정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지나는 동안에 실제로 3년 전 1월 달부터 3월까지가 제일 높은 지수대에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예. 손실을 다 보면서 이제 실현이 다 됐죠. 이제 손실이. 손실이 그 확정이 돼버린 손실액이 거죠.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5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거의 계산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이후에서부터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벌써 2분기도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수들이 많이 올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러네요. 3월 말 기준으로는 실현된 손실은 3조 5천억 정도, 네.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 5월까지가 그렇습니다. 5월까지. 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이제 은행들이 투자자들하고 이제 자율 배상을 좀 시작을 했다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율 배상이? 자율 배상을 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배임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제 금융기관 임원들 배임 이슈가 있어서 네. 계속 뭐 이사회도 열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은행이나 뭐 KB나 대부분이 이제 어떤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사회 열어서 통과를 다 시켰고요. 시켜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인원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50명 정도가 되고요. 아. 네. 그리고 각 은행별로 보면은 뭐 8명, 6명 뭐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직원 가족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해서 실제로 전체적인 이게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 자율 배상하는 수도 적고 그분들도 이제 임직원과 관련 있는 분들에 우선 네. 자율 배상을 좀 하고 있군요. 자, 관심이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배상 비율을 정한다는데 어떻게 정하고 이건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 그러니까 기존에 3월 11일 날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원회를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금감원에서. 예.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판매자 쪽이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잘못한 부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이제 투자자 쪽에서 한 45%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조절을 하게 하고 판매사 쪽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20에서 한 50% 사이 정도를 변동되게 구조별로 여러 가지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근데 예.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은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한 60%가 맥시멈 정도가 되지 않을까. 60%가 최대가 될 것 같고요.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DLS 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 그 사례들을 보니 이제 재판까지 가서 60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최저는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뉴스 나오는 데마다 좀 다른데요. 한 20% 얘기하는 것도 있고 30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보다도 낮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너무 투자를 오래 했다거나 이랬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6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따르지 않겠다. 우린 100% 이 배상해달라. 지금 네. 이렇게 뭐 단체도 결성하고 있다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절차를 받게 되나요, 이게?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겠죠. 그리고 집단 이제 소송? 집단 소송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뭐 재판을 걸기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과거 DLS 때보다 너무 많잖아요. 관련돼 있는 인원수도 많고 투자자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로펌에서 아마도 이제 집단 소송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다 같이 이제 모이겠죠, 이제 거기에. 그래서 뭐 승소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 이제 법률 비용을 내기로 하고 나머지가 다 이제 소송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집단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그럼 네. 법원이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부가 그런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가장 주목하는 요인들,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처음에 금감원이 얘기한 요인하고 별다르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투자자가 잘했냐,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판매사는 잘했냐. 그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결국은 나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이제 그 DLS 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정확하게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투자자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투자자. 하면서 네. 이제 100%로 안 가고 60%로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뭐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법원에 갈래 지금 돈 줄래 아니면 오랫동안 재판 끝나고 받을래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60% 줄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또 법원으로 안 가고 그냥 또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자율 합의가. 법원으로 가면 아무래도 배상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대표 사례를 따를 가능성도 많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법원으로 가는 것보다. 가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는 더 근데 물론 유리 20% 받은 분들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60 정도 받은 분들은 아 법원 가도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과거 보니 그러니까 60, 50 정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고 나 그냥 잊어버릴랜다 하시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20, 10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과거 사례 보면은 DLS 때 15% 받았던 거 소송에서 60%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쪽으로 배상 비율을 받으신 분들은 소송을 걸 거고 50% 이상 배상을 받으신 분들은 소송을 걸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그 재판부가 결정한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언제 어떤 상품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DLF라 그래서 DLF라 그래서 이제 그 이자율 연계, 해외 이자율에 연계되는 상품이었고요. 그래서 얼마 금리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금리가 0 이하로만 안 가면 수익이 납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근데 금리가 0 이하로 가버렸어요. 전혀 불가능할 일이 네. 벌어져 버린 거군요. 네, 벌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유럽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서 많이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거의 다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확률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이벤트에 대해서 수익을 주는 경우는 확률도 높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 그런데 그 상황은 솔직히 마이너스 가리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근데 예. 가버리니까 원금 전체가 거의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 정도는 그냥 줄게.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끝냈는데 예. 15% 받고 못 끝낸다. 금리 상품이었고 0 이하 간다고 하는 건 나 잘 못 들었다. 이러고 소송을 건 거죠. 예. 그래서 60%까지 받아낸 거죠. 60%. 네. 그래서 60%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금감원의 분조위에서 한 60% 전후로 결정이 된다면 뭐 재판에 가도 그 정도일 테니 네. 분조위 결정을 따르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낮게 나오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소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조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대표 사례가 된 거지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겠죠. 다 예, 각자. 각자마다. 그래서 다르니까. 각자마다 또 이제 사정들은 또 다 다르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50% 이상이 대표 사례대로 받을 수 있어지겠지만 예. 어떤 분들은 분명히 못 받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중국 증시도 그렇고 홍콩 H 지수도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5월까지 손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은 손실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손실을 안 볼 수도 있는. 네,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금 아까 3년 전 1월부터 3월이 제일 높은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된 시점이 최저점 대비해서 50% 보통은 이제 50%를 찍은 적이 없으면은 원리금 보장이 됐었거든요. 대부분의 구조가 구조마다 또 그것도 달라요. 네. 네, 대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이제 50%였냐 55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에서 파는 것들은 추가로 할 때는 뭐 낙힌 구조를 더 보수적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이제 뭐 미래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50%라고 보면은 한 9,838 예. 정도 이상일 때 가입한 것들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이하일 때 가입하신 분들은 아, 이
수익을 보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홍콩 H 지수가 6,500선 네, 전후에서 6,500선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등을 많이 많이 한 했죠. 거잖아요. 4,800 찍고 막 올라온 거니까. 예, 많이 한 거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기가 뒤에 오는 분들은 한숨을 좀 돌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런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3년치 이자를 한 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6개월 있다가 이자를 받음으로써 뭐 예를 들면 5%다 그랬으면 6개월 뭐 한 7, 8%다 그러면 105 정도 받아서 이자 소득이 한 5%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3년 뒤에 한 번에 이자를 주니까 이자 소득이 갑자기 예를 들면 연율로 8% 6개월마다 조기 상한이었기 때문에 연율로 보면 한 8%막 이랬거든요. 8%, 10%. 야. 그랬으니까 곱하기 3 하면 20, 30%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0, 3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20%라고만 예. 하면 갑자기 20%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죠. 수익이. 예. 예, 예. 근데 이게 다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게 돼요. 갑자기 3년치 한 번에 받으니까. 3년치 한꺼번에 받으니까 연간 네. 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슈가 과거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면서 오히려 2천만 원 안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예. 예,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또 한 번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네. 뭐 요즘 이런 투자 손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홍콩 HG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뭐 신규 발행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는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과거 대비하면은 뭐 월로 1조 원도 안 되거든요. 발행 규모 전체가. 네. 그래서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어졌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히려 이제 ELS나 이런 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런 뉴스들이 났을 때 가입을 이미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딱 조기 상환을 또 받고 계시죠. 지금 이미. 이미 그 예, 손실이 예. 많은 분들이 손실 입었다고 하는 그때 그 지수가 한 게 낮으니까 당시 또 투자를 계속 또 해왔다. 계속 해와서 지금은 6개월마다 계속 또 상환을 받아서 이자를 계속 더 높게 받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네. 금감원이 얘기하는 불완전 판매라고 대상이 얘기할 수가 없죠. 전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네, 맞습니다.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거두고 있으니까, 네. 지금 분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불완전 판매일 텐데 네, 맞습니다. 여전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있다.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은행보다는 증권사 고객일 가능성이 많고요. 증권사. 네, 그래서 예. 증권사 고객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ELS 이자 정도를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셔서 많이 안 하세요.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네.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오히려 이제 ELS를 드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오시는 분 중에 ELS를 드신 분들은 제일 보수적인 분들이신 거죠. 예, 증권사에서 그렇게 일을 보시면 사는 분들.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났을 때 벌써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있다. 네. 항상 음과 양이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런 투자 상황에서. 상품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예, 투자 상품이니까. 네, 예금이 아니라. 예. 반면에 ELS 대안으로 ELB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이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ELB는 ELS 어떻게 다른 거예요? ELB는 B는 본드잖아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LB는 네. ELD라 그래서 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은행에서도 아마 몇 군데서 이제 팔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원금 보장형 주가 지수 연계 예금 또는 원금 보장 주가 지수 연계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게 ELB와 ELD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ELB는 원금 보장 ELB는 말은 원금 보장형이라고 하지만 원금 보장이죠.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니까. 그 회사라는 건 증권회사가 증권사, 발행사가. 네. 아, 네.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해요? 수익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자, 예를 들어서 ELB가 3년 만기다라고 네. 하면 3년치 이자를 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을 사는 거예요. 다 날리면 딱 그 이자 부분만 날리게. 이자만 날리게. 네. 아, 그러면은 당연히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금 보장이 되고. 네, 되고 그래서 대신에 그 옵션으로 투자했던 상품이 수익이 많이 나면 방향이 맞으면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가 연동돼서 받겠죠. 예를 들어 현재 주가 지수보다 올라가만 가 있으면은 연율로 5% 수익이 납니다.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3년이다, 1년이다 뭐 이런 지났을 때 5% 받을 수 있는 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니까 10%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1%니까 5가 좋았지만 지금 이제 한 5니까 10 정도, 3% 정도는 되니까 실세 금리가 지금 한 7, 8%는 줘야 되겠죠. 미니멈. 그래요? 그러면은 예금이어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재 지수보다 높으면은 한 7% 줍니다. 1년 뒤에. 이런 예금들이 나올 수 있어요. ELB가. 그러면 현재 지수보다 낮으면 0,
원금만 가져가고 원금은 보장. 원금만 가져가고 예. 현재 지수보다 높으면 한 8% 수익 나고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ELS에 좀 대인 분들이라나 어떤 분들이 ELB를 좀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4%라는 3%의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네. 이자를 2배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현재 주가 지수보다는 높지 않겠냐, 1년 뒤에. 아, 현재 주가 지수보다는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아니면은 예를 들면 10%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네. 빠지지 않으면 뭐 6% 드립니다. 7% 드립니다.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이 형태죠. 보장되고. 그 이하로 가면 이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예. 주가가 빠졌지만 원금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데 원금 보장형이니까 이 증권회사 판매하는 증권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네. 원금 보장된다. 네, 맞습니다. 혹시 망할 사태가 나면 원금이 보장 안 된다고도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도 망할 수 있잖아요. 네, 은행도 예금으로 들었을 때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 안 해주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죠.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이제 원금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증권사는 증권사 신용등급이 은행보다는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게 될 경우에는 사채니까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증권사 망하면 못 받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홍콩 ELS 배상 비율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